옛날 옛적 프랑스의 장엄한 루브르 궁전 근처 파리의 어느 골목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전설적인 루브르 미궁이었다. 이 미궁은 보는 이에 따라 끝없는 모험을 약속하는 장소였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입구를 찾아낼 수 있다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고자 미궁을 찾아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로이는 우연히 한 노파를 도와줬다가 루브르 미궁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노파는 로이가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작은 힌트를 주었다. 그것은 찔레꽃이 피어난 곳이 입구일 것이다 라는 힌트였다. 로이는 노파의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과 후 루브르 근처를 탐색하면서 찔레꽃을 찾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끝에 드디어 흐드러진 찔레 덩굴 사이에서 숨은 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문은 황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켰다는 듯 남루한 모습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로이는 낮의 햇살과는 다른 황금빛 은은한 불빛이 방을 가득 채운 것을 보았다. 미궁 내부는 그야말로 신비로움의 연속이었다. 벽에는 세월이 담긴 듯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듯한 복잡한 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로이는 노파가 준 힌트를 되새기며 자신의 직감을 믿고 나아갔다. 길을 따라가다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축복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유리 구슬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길이 나왔다. 로이는 샹들리에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주어진 길을 선택했다. 그러자 소망을 아우르는 길이 열렸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진실의 거울이라는 방이었다. 이곳엔 맑고 투명한 호수가 있었고 그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비춰냈다. 로이는 오랫동안 호수를 응시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호수에 손을 담갔다. 그러자 갑자기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미궁 속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의 문이라 불리는 방이었다. 이곳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문 앞에 서자 문 위에 새겨진 문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열어라. 로이는 그제야 지난 경험들이 떠올랐다. 그는 문을 감고 마음 깊숙이 내재된 소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진심으로 문을 열기를 기도했다.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온 방을 채웠다. 로이는 어느새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알아챘다.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진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로이는 결국 자신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 앞으로의 모험은 무한하였다. 한편 로이의 이야기는 점차 파리의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루브르 미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군가의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며 존재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비밀의 숲이라고 불렸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마치 그 나무들이 오랜 세월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숲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스터리한 존재들과 마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꾸러기 소년 로이는 친구들과의 놀이거리를 찾다가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러 온 것이었지만 점점 숲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겁이 나서 먼저 돌아갔지만 로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서 더 나아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때쯤 로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방에는 무서운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로이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숲속의 아름다운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투명의 날개를 가진 요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두려움을 몇 번이나 양손으로 떨치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자 웃음을 띄었습니다. 요정 중 한 명이 로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소년.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이곳은 인간들이 잘 찾지 않는 비밀의 장소랍니다. 로이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가 마을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정들은 숲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길을 찾는 데 능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신비로운 물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신비한 숲의 친구들과 순간순간들을 즐기며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요정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의 숲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도 루이를 그 이상으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환상의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이는 비밀의 숲 속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들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모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부송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부드러운 들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성이 있었고 그 성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특별한 마법이 깃들여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장미 정원은 해질녘이 되면 마법의 기운으로서 붉은 빛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하나둘 정원에 모여들어 이 경이로운 광경을 즐겼지요. 어르신들은 이 장미가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더욱 강하게 빛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 정원과 관련된 독특한 전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장미 정원은 오래전 해질녘의 요정이 마법의 장미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그녀는 마법을 부여한 장미가 해질녘마다 마을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에 걸린 마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장미는 그 꽃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녀 클라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항상 해질녘이 되면 장미 정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장미의 빛을 보면 왠지 모를 기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드디어 장미가 돌연히 꽃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클라라는 마음속 깊이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해질녘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클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내 마음속의 따스함과 순수함은 이 장미 정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에 충분하단다. 요정은 그녀에게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손길로 이 장미들을 보살펴주렴. 꿈에서 깨어난 클라라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장미 정원을 찾아가 그곳을 가꾸었고 이내 장미들은 다시 화려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라라의 노력을 보고 감사하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장미 정원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여 다시 활기를 띠었고 마을은 변함없이 평화와 행복 속에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클라라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정원의 마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장미 정원은 해질녘이 될 때마다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질녘의 요정이 될 또 다른 순수한 영혼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오래된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앗간은 세대를 거쳐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낡고 허름해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앗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방앗간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 귀신을 본 이는 없었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젊은 농부 벤자민이 방앗간에 찾아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벤자민은 어렸을 때부터 방앗간 옆에서 자라며 늘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방앗간의 기묘한 소리를 들으며 언젠가는 그곳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그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벤자민은 해가 저물고 마을이 조용해진 밤에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엔 꼬마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랜턴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앗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내부로 들어서자 그는 곧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눈에 띈 것은 방앗간 한 구석에 쌓여있는 큼지막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벤자민은 상자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적, 금화가 빼곡히 담긴 자로, 그리고 아름다운 금은 보화가 담긴 상자들이었습니다. 벤자민은 그 보화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시선은 곧 보화 뒤에 숨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본 그는 그곳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방앗간 주인이었던 장피에르라는 사람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마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이야기와 자신의 후손들이 이 보물을 발견하여 마을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당시 하나뿐인 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힘겹게 방앗간을 유지해왔지만 결국 힘에 부쳐 이 보물을 훗날을 위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은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마을 사람들을 모아 방앗간에서 발견한 보물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방앗간의 비밀과 장피에르의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모두 힘을 모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은 방앗간을 새롭게 수리하고 장피에르의 뜻을 기리며 마을과 방앗간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방앗간의 비밀과 용기 있는 벤자민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여러 이야기들 중 하나로 길이길이 전해졌다고 합니다.